강남 한정식집. 대기업 지점장이 인쇄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미안하면 무릎이라도 꿇어봐라. 우리랑 급이 다르잖아. 27살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움직였고 일주일 후 그 한정식 집에 검은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한 할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 회사 자금줄 내가 막았다.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데 손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들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손자를 위해 이 할아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손자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27살의 민주는 오늘도 서울 외곽의 작은 인쇄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낡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민주는 좁은 원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민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인쇄소까지 가는 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로 다시 20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주는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와 생활비로 나갔고 남은 돈은 할아버지의 약값에 보탰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늘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IMF 이후 사업이 무너지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한 게 유일한 미덕이다. 민주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쇄소에 도착한 민주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수백 장의 명함을 인쇄해야 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미 익숙해진 냄새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가 쌓이는 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무심한 대화 소리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김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민준이 작업복을 벗는데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야. 기억하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재훈이야.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재훈이 형. 오랜만이네요. 민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밝고 여유로웠습니다. 이번에 동문 모임이 있거든. 오랜만에 얼굴 좀 비춰라. 다들 너 궁금해하더라고. 민주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 민준에게 그곳은 좋은 기억보다는 비교당하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누가 대학 어디 갔는지, 누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민준은 늘 작아졌습니다. 형, 저는 좀 민준이 말을 흐리자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뭐 그렇게 부담 가져?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야. 다 옛날 친구들이잖아. 민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에 괜찮은 한정식집 있거든.
위치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겠지. 다들 어른이 됐는데 뭐.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취업 면접 볼 때 샀던 정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야겠네. 그날 밤 민준의 할아버지인 강석진은 거실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68살의 강석진은 70년대 가요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강석진은 조용히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민준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자인팀 사원 김민준이라고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강석진은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자가 일하는 회사의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언젠가 만들고 싶다고 했던 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명함이었습니다. 민준이 몰래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은 명함이었죠. 강석진은 명함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약한 사람에게 잔인하지. 강석진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 나라에서 강석진이라는 이름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건설, 유통, 그리고 전개까지 연결된 실질적인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강석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렀습니다. 강석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손자 하지만 세상은 성실함만으로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석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강석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라디오 소리와 섞였습니다. 강석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은 아직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트에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디자인 공부, 포트폴리오 준비, 이직 계획. 하지만 현실은 늘 계획보다 느렸습니다. 민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거실로 돌아와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연락처들이 빼곡했습니다. 20년, 30년 전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강석진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을까? 강석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고 강석진은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 사는 건 여전히 잔인하구나. 강석진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정장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어른이 됐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가니? 민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임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강석진은 잠시 민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손자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긴장이 더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늦지 마라. 할아버지 걱정된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보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길을 미리 검색해 보았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라는 말에 민준은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민준은 주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의 사람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 정각이었습니다. 민준은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민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안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룸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민준이다. 재훈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룸 안에는 10여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해? 나 대기업 들어갔지. 지점장까지 달았어. 오, 대단한데?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민준이 너는 뭐하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인쇄소? 아직도?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잖아. 하지만 재훈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동정이 더 싫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민준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자, 한잔 해라. 민준은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민준은 술을 마시며 대화에 끼려고 노력했지만 이야기는 민준이 알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 회사 승진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 민준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인쇄소 월급이 얼마나 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물었습니다. 뭐, 100만 원 돼? 아니면 그 이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라. 민준이 기분 나쁘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기분? 이게 현실인데 뭘?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일어서서
민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상현이었습니다. 상현은 지금 대기업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상현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김민준. 너 진짜 불쌍하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애들은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현의 말에 몇몇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 올 돈이나 있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창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미안하면 무릎이라도 꿇어봐라. 우리한테 패 끼친 거 사과하는 의미로. 순간 루만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민준은 상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은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상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지.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하나? 하지만 나가면 뭐라고 할까? 비겁하다고 할까? 아니면 자존심 센다고 비웃을까?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넘겨야 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만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하네. 대박이다. 민준은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현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 이게 너의 위치야. 알겠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폴더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민준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우리가 술값 낼 테니까 걱정 말고.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이라도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나갔습니다. 민준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좀 말릴 걸 그랬나 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은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민준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빛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민준은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민주는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들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순간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현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민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석진이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강석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얼른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석진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강석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강석진은 한참 동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풀어진 넥타이, 구겨진 정장. 강석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석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강석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석진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저 손자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강석진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 따뜻함에 힘을 얻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문회에 갔었어요. 민준은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민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강석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을? 강석진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화를 내면 더 창피해질 것 같았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을 비웃었던 것, 인쇄소 일을 얕잡아 본 것, 월급을 물어본 것, 그리고 상현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것. 민준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민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를 보고 웃었어요.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거기서 도망치면
평생 비겁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민준은 강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강석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석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강석진은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분노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강석진이 말했습니다. 너는 약한 게 아니다. 강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비겁했어요. 도망쳐야 했는데 저는 그냥.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말 들어봐라. 강석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약한 사람에게 잔인하단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많이 당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게 됐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뒤에서만 지켜봤다. 강석진이 말했습니다. 너를 믿었거든.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강석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설 차례구나.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강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강석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석진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잖아요. 강석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지. 하지만 강석진은 수첩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이 나라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었단다. 수첩 안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80년대, 90년대 이야기다. 강석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유통,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뻗쳤지. 정치인들도 할아버지를 알았고 기업인들도 할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숙였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몰랐어요? IMF 때 할아버지는 모든 걸 내려놨단다. 강석진이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어. 하지만 강석진은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다시 나설 수 있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강석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준아,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민준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때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니.
민주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실까? 거실에서는 강석진이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강석진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석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강석진이다. 오랜만이지?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 무릎을 꿇었던 순간, 그리고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민주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강석진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보는 양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강석진은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할아버지 일이 좀 있단다. 너는 쉬어라. 민준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지만 강석진은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석진은 평온하게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석진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다녀올게. 민준은 황급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구고 회장님이라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할아버지만 믿어라. 민준이 더 물으려 했지만 강석진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석진은 차에 올라탔고 경호원들이 차 문을 닫았습니다. 2대의 검은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민준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가 꺼냈던 서랍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첩과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정치인의 이름도 있었고 대기업 회장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명함들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강석진 회장, 대한건설 회장 강석진, 석진유통 대표이사 강석진. 명함마다 다른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민준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평범한 노인으로만 살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때 이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셨을까? 그날 오후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석진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기사들이었습니다. 강석진 회장,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석진 유통, 업계 선두로 급부상, 강석진 회장, 정계 인사들과 만남. 기사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유통, 부동산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고 경제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뚝 끊겼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강석진 회장, 모든 직책 사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어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해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이 나라에서 사람을 움직이던 이름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서신다면 어제 민준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지만 동시에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큰 일을 벌이시는 건 아닐까? 민주는 어제 일이 창피했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강석진이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현관에서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강석진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왔단다. 민주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강석진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제 만났던 친구들 말이야. 그 중에 대기업 지점장이라는 친구 있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현이요. 강석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현. 그 친구 회사가 어디더라? 민주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인쇄소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강석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으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폴더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모임 있어. 지난번에 분위기 안 좋아서 미안했어. 이번엔 편하게 보자. 꼭 와라. 민주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동문회였습니다. 민주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문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또 동문회 모임이 있대요. 강석진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고 싶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안 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강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거라. 할아버지도 따라가마.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강석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가야겠다. 손자 친구들 얼굴도 보고.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 모임인데. 강석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민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석진도 지난번처럼 깔끔한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또다시 검은 세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는. 강석진은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거라. 같이 가자. 민주는 어리둥절한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호원들도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조용히 가면 안 돼요?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동문회가 열렸던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강석진과 민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식 집 입구에서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강석진이 대답했습니다. 동문회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민주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한정식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호원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룸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강석진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강석진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룸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네. 왔구나. 하지만 재훈의 시선은 강석진과 경호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강석진은 천천히 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양쪽에 섰습니다. 민주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룸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상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긴 젊은 사람들 모임인데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모임이라. 그래서 남의 손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나? 상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강석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내 손자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말해볼까? 상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분이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상현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현입니다만.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현. 대기업 지점장이라고 들었네. 어느 회사인가? 상현은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석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회사 말이야. 강석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고 들었네. 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강석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이 필요할 텐데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나? 상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석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있네. 루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강석진은 명함을 꺼내 상현에게 건넸습니다.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석진. 상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강석진 회장님? 루만의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진? 그 80년대, 90년대 건설업계 대부였던, 지금도 엄청난 인맥 가지고 계신다는.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준을 보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강석진은 상현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지? 상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강석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농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농담인가? 상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진은 천천히 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들어라. 내 손자는 약하지 않네. 다만 착할 뿐이야. 착한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네들이 문제지. 강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내 손자를 다시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나라.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룸을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강석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한 표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세상은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지.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민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정식 집 안에서는 아직도 정적이 흐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진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호원들만 묵묵히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신 것은 고마웠지만 무언가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석진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늘 일은 분명 통쾌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그건 당연한 일이야. 손자를 지키는 게 할아버지의 역할이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강석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강석진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짓밟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강석진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강석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게 네가 나보다 강한 이유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하다고요?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한 거야. 할아버지는 평생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며 살았단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강석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너는 복수보다 존엄을 선택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석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 사람은 복수로 사는 게 아니라 존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갔지.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됐어. 강석진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 힘만 있었지. 하지만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오늘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강석진은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할아버지는 네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동문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민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강석진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인쇄소에서 계속 일할 거니?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강석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사?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디자인 회사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민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돈은 제가 모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강석진은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알겠다. 그럼 할아버지는 옆에서 응원만 할게. 하지만 조언은 해줄 수 있지?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감사히 받을게요. 그날 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회사, 존중하는 문화, 성실함의 가치. 민준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날의 수치심은 이제 민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석진이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석진은 손자의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강석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인쇄소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동료들도 민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준아,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별일 없어요. 점심시간 민준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민준은 노트를 꺼내 회사 계획을 적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지, 어떤 사업부터 시작할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 앞에 섰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현이었습니다. 동문회에서 민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현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현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민준 옆 벤치에 앉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앉아도 될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 사과하러 왔어. 상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 민준은 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너를 무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현의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나서 정말 놀랐어. 아니, 무서웠어. 상현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대출이 막힐 뻔했어. 할아버지께서 은행에 연락하셨더라고. 다행히 지점장인 나만 책임지면 된다고 하셨지만 민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온 건가요? 무서워서? 상현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왜 너한테 그랬을까? 나는 왜 너를 무시했을까? 상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도 약한 사람이더라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강한 것 같았어. 대기업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속은 텅 비어 있었나 봐. 상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민준은 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현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동문회에서 거만하게 웃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 상현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현 형, 사과 받을게요. 상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무릎 꿇을 필요는 없어요. 상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나는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나도 똑같이. 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이 무릎을 꿇으면 저는 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상현은 민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이였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람은 복수로 사는 게 아니라 존엄으로 살아야 한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무릎을 꿇어도 그게 진짜 사과는 아니잖아요. 진짜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상현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말이 맞아. 나는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상현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는 권력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너는 양심 앞에서 바르게 서 있구나. 민준은 상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상현 형, 형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상현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상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새로 시작하려고. 더 이상 남을 짓밟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상현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상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민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상현이 떠난 후 민준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회사. 민준의 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석진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왔니?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은 상현과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강석진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강석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배우지 못한 걸 너는 이렇게 빨리 깨달았네. 민준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강석진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너는 원래 강한 아이였어. 할아버지는 그냥 네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일어났어요. 진짜로 일어났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날의 수치심은 이제 민준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인쇄소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디자인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고 밤에는 프리랜서로 작은 일들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민주는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민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사무실 문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존엄 디자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고른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업 첫날 강석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강석진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힘이야.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작았지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는 학벌이나 경력보다 성실함을 받습니다. 일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돈보다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는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민주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잘한 일에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로고를 디자인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민주는 그 일을 정성껏 해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다른 회사에 민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존엄 디자인이라는 곳이 일을 정말 잘한대. 거기 대표가 사람이 참 좋더라.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25살의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수진의 실력보다는 수진의 눈빛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저를 뽑으셨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은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며 행복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존중했고 수진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진이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수진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은 정말 다르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존중했고 여전히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민준 대표님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어느 가을날 민준은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석진은 이제 70을 넘기셨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제 너한테 물려줄 게 있단다. 민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예요, 할아버지? 강석진은 지갑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말이야. 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강석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석진은 통장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강석진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도란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게 진짜 유산이야.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태도는 평생 남는단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미 배웠어요. 강석진은 손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미 알고 있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습니다. 민주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날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고. 민주는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남기겠다. 무릎을 꿇었던 날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 이야기,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만 누군가는 무릎이 아닌 존엄으로 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나처럼. 민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민주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복수로 사는 게 아니라 존엄으로 살아야 한다. 민주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민주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석진은 민준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왔니?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이제 진짜로 일어섰어. 민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민주는 이제 무릎이 아닌 존엄으로 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